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금요일 이지호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키워드 아마존의 픽이네요. 네, 어제 간밤에 사실 뉴욕 증시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이 키워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존이었죠. 예. 이 아마존의 헬스케어 기업인 원메디컬을 3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조 1천억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예. 이 소식에 아마존은 물론이고 원메디컬 주가는 69%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왜 원메디컬을 선택했는지 오늘은 이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인수 조건을 보면 전날 종가의 75% 프리미엄을 얹어서 주당 18달러에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했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건데 아마존이 헬스케어 사업에 얼마나 진심인지 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이 원메디컬 어떤 기업입니까? 일단 이름에도 나와 있죠. 메디컬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미국 전역의 180여 개 의료시설에서 1차 진료 서비스를 운영하는 의료 네트워크 업체입니다. 직접 대면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원격 진료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이번 원메디컬 인수를 계기로 헬스케어 사업을 더욱더 강화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마존이 왜 헬스케어 사업을 강화하는지 또 짚어볼 텐데 그간 아마존이 꽤 투자를 해왔죠, 이 분야에. 네, 맞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네. 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존은 2018년에 온라인 약국인 필팩을 7억 5,300만 달러에 인수한 뒤에 예. 이를 바탕으로 2020년에 처방약을 집으로 직접 배달해주는 아마존 파머시라는 것을 시작을 했고요. 예. 2019년에는 버크셔 해서웨이나 JP 모건 등과 함께 1억 달러를 투자해서 헤븐이라는 이름의 헬스케어 업체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이 이렇게 직접 헬스케어 사업을 키우는 방식이든 또는 헬스케어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이든 계속해서 이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장 잠재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럼? 일단 현재 미국만 해도요. 헬스케어 산업 규모가 총 4조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돈으로 하면 4천조 원 되는 규모네요. 그렇죠. 아마존이 집중하고 있는 건 이 중에서도 바로 원격 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비싼 의료비 때문에 병원에서 직접 가서 진료를 받기가 그쵸. 굉장히 힘든 구조죠. 예.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원격 진료를 받는 시장이 크고 있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혹시 앵커는 코로나19 걸리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확진된 적이 있긴 네, 한데요. 저는 아직 없어서 좀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단적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마저도 이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미국 주정부들은 방역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 탓에 아직까지 엄격한 방역 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데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예. 또 원숭이 독찬 확진자도 전 세계적으로 14,000명을 돌파를 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죠. WTO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검토하면서 백신 보급을 늘려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나서는 헬스케어 업종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라는 얘기네요. 네, 여기에 미국에서는 정책적인 수혜까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네. 더욱더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의료보험 확대라는 공약을 내세웠죠. 이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이 관련한 법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늘게 되면 이 보험사들은 매출이 성장을 하겠고요. 또 장기적으로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서 관련 시설이나 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업황 자체도 그렇지만 아마존 같은 또 거대 기업이 참여를 하면서 시장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 좀 유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투자자분들 수혜 기업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예. 그래서 단적인 몇 개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또 의료시설 기업인 HCA 헬스케어, 또 의료 장비 업체인 인튜어티브 서지컬 등이 수혜 기업으로 거론이 되는데요. 특정 종목에 투자하는 게 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장 지수 펀드 ETF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원격 진료 관련 ETF인 글로벌 X 원격 의료 디지털 헬스나 또 의료나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아이쉐어즈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스 ETF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헬스, HCA 헬스케어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 개별 종목에 더해서 ETF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그간 좀 소외되던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헬스케어 관련주 통상 성장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요. 금리가 오르는 지금과 같은
같은 상황에서는 유동성 축소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점이 동시에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에도 소비가 줄지 않으면서 성장성까지 기대되는 섹터라는 건데요. 골드만삭스는 최근 경기 침체기마다 헬스케어 관련 종목 수익률이 필수 소비재에 이어서 가장 적은 낙폭을 보였다면서 지난 6차례 경기 침체기에서 헬스케어 종목들의 EPS는 증가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난 21일 기준으로 보니까요. 이 S&P 500 헬스케어 지수가 연초와 비교해서 7.6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예. 이 S&P 500 지수보다 낙폭이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는 긍정적인 의견 또 표출을 했는데 다른 IB들도 그럼 상황이 비슷한가요? 네, 일단 약세장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이 제법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월가에서 기술주 분석의 대가로 꼽히는 덴나이스 사토리 펀드 설립자는 저희와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이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주 투자가 유효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또 모간 스탠리 역시 매우 방어적인 시장 전망을 내놓으면서 경기가 부진할 때 상대적으로 강한 경직성을 보이는 헬스케어와 유틸리티, 리츠주의 투자 비중을 늘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예.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500 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4,500에서 3,600까지 크게 내리고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견실한 현금 수익을 거두려면 에너지나 금융,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관련주에 투자하라는 분석을 내놨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효 기자였습니다.